자, 요즘 한강변에서 이제 실종 사망한 채로 발견된 중앙대 의대 대학원생과 그를 불러내서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 이런 이야기가 온 장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담겨 있는 죽은 의대생의 부모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라든지 또 미스테리함 이런 것들이 호기심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건을 접할 때요, 왜 대중들이 저렇게 흥미로운 부분이나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의 저런 미스터리한 부분만큼만 저렇게 매몰되는가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 볼 부분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떠도는 동안에요. 그 학생이 4월 24일이니까 한 보름 이상 그 이야기가 장안을 지배하고 있죠. 한 사람은 한국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아버지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의 큰 그 병원을 하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둘 다 잘 나가는 강남에 집에 있고, 그리고 또 의대생이고, 중앙대. 이러니까 사회 상류층끼리의 그런 미스테리한 의혹에 대해서 흥미를 낳는지 몰라도요, 그 이면에 보면요, 지난 4월 말에요, 한 20대 23살 먹은 대학생, 하청 노동자, 대학생인데 노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학생과 비슷한 애죠. 그런데 이 300kg짜리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어요. 평택항에서 일하다가요. 얘 아버지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터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벌어진 일이래요. 그래서 지금 2주째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족이 장례도 못 치르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탓에 어차피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돈이라도 벌겠다고 아버지와 함께 일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8년간 평택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아들도 군 제대하고 좀 하기 시작하다가 이후에 학교도 제대로 지금 문을 열지 않으니까 계속 그 노동이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넘어 직업처럼 돼갖고 컨테이너 연무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나갔다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밑에서 화물을 고정시키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했는데, 지게차가 반대편 날개를 넘어뜨려 접으면서 생기는 충격으로 이 학생이 있던 쪽에 날개도 덮쳐가지고 깔려 죽었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지시를 듣고 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도 시키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도 40대 근로자 한 사람이 제철소 설비 점검을 하다가 깔려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20대인 두 학생 중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 죽음이 굉장히 부각되고 또 뉴스 이슈를 타게 되면서 그 죽음이 쓸쓸하고 적어도 외롭지는 않은데요. 다른 한 학생의 죽음은 완전히 잊혀진 죽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요,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 택시 노조들이 규탄하는 광고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다 택시 이후에 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독점하는 카카오 택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에게 배차를 몰아주는 것을 건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를 해라. 카카오의 가맹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이 언론사 지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자, 최근에 기사를 보면요, 카카오 택시 유료화에 뿔난 택시업계 불공정 배차 조사해야 된다고 택시 내단체가 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자기들 쪽에 가맹한 택시 카카오 T 블루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당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택시 4개 단체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자, 지금 벌써 3번째라는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의나 타협 없이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었던 호출 서비스에 대해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거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식당이나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가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하고 똑같죠.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3월 처음으로 카카오티라는 앱을 통해 택시 중개 호출 서비스를 했는데,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앞세워서 카카오티는 현재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3월 16일 날 월 99,000원짜리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 택시 호출앱 카카오티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출을 받을 수 없어 가명 택시인 카카오티에다가 콜 몰아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그래서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향후 다른 형태의 부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다. 이제 점점 수수료가 커질 거고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거래 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회사에 관리, 재무, 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명목으로 카카오티 블루 택시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독점적 사업자가 이 멤버십을 필두로 모든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 앱이 99,000원이라는 거예요. 99,000원. 이 프로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3월 16일 날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야 원하는 목적지로 콜을 빠르게 확인해서 연결해주는 목적지 부스트 기능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단골 승객이 택시를 찾으면 알려주는 단골 손님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걸로 해서 결국 여기에 가입한 쪽에다가 콜을 몰아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선호하는 지역 콜만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도 몰아주고 있다. 자, 이런 업계 반발에도 이미 프로 멤버십에 2만 명 선착순 가입이 진행됐고 해당 멤버십은 출시 사흘 만에 조기 마감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택시가 카카오에 예속되어 가는 거예요. 타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으로 호출을 잡아주는 이런 서비스는 태우기를 선호하는 유형의 승객만 골라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자동으로 1초에 수십 번의 휴대전화 액정을 두드려서 빠르게 수락 버튼을 누르는 기계식도 있고 이래서 지지기를 쓴 다음부터는 다른 택시 기사보다 더 많이 호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이 이런 호출을 빨리 받기 위해 지지기라는 기계까지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매달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서비스 요금으로 내라는 건 이건 좀 과도한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루에 한 번 일반 택시에 무료로 제공하던 목적지 배차 기능도 없애고 일주일 만에 유료 서비스를 내놨고 그래서 그동안에 무료로 했던 것은 이제는 다 걷어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시업계 전체나 택시 회사까지도 카카오티에 종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한된 파일을 나눠 먹는 것이 택시업계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승객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콜로 손님을 다 가져가면 나머지는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택시 업계가 카카오 배차 몰아주기 의혹이 드러났고 이것이
IT 기업이 말하는 모빌리티 혁신이냐? 공정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해라. 그래서 카카오티 프로 멤버십 도입을 통한 일반적인 유료화 시행이 승객과 택시 기사에 대한 갑카오 횡포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독점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택시 운송 원가를 상승해서 택시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유료 멤버십 제공을 중단해라. 자, 이런 정도의 서비스 정도라면 국가가 얼마든지 싸게 해서 한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특정의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뜯어먹고 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지 저는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문가리가 비정규직 제로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지가 4년이 지났는데 비정규직이 95만 명 늘고 정규직이 24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단기 일자리 위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청년 취업자가 15만 명이 줄어서 타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 제로라고 했던 문가리가 얼마나 웃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